지금 춘절 앞두고 유커들이 많이 와야 네. 우리 면세점 네. 그리고 또 화장품 업계 네. 그리고 명동에 있는 여러 식당가들 네. 이 좀 그 문전성시를 좀 이뤄야 되는데 안 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싹 죽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유커들이 면세점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다. 맞습니다. 안 와도 된다. 안 왔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이었어요. 네. 이 사드 문제 이제 그 설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 본격적으로 또 롯데 대토 문제가 결정이 되면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커 우리나라에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문제도 이렇게 목을 조이고 있고 네. 또 최근에 그 조수미 씨라든지 일부 네, 음악가들이 지금 공연을, 중국 가서 공연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그냥 근거없이 예. 이렇게 취소돼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 내에서 한류 드라마들이라든지 한류 스타들 공연하는 것들을 거의 자르고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랬던 상황들이거든요.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금 롯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현지에서 굉장히 지금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대요. 네. 한국의 화장품들이 중국의 여성분들한테 정말로 큰 인기였는데 네. 굉장히 품질 검사를 엄격히 한대요. 그리고 통관을 옛날 같으면 즉시 신속 통관인데 네. 일종의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일씩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3일, 5일씩 잡고 막. 트집 잡고.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때예요. 네. 물론 늘 우리는 그래요. 동북아에서 끼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 기분 나쁘다. 어찌됐든 이게 우리 동북아 정세를 보면은 한반도 운명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지혜로운 이런 지도자의 식견, 판단 이런 게 중요한데 멍 때리고 있나 봐. 그러니까 미치겠어 지금. 국민의 생명과 네. 안전과 네. 이게 지금 특히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 대단히 위협을 느끼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네. 그러니까 딱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념 네. 보수가 있고 네. 하나는 이게 경제 실용 보수가 있는데 네. 뭐가 됐든 간에 실은 이 보수들이 제대로 된 경제 발전에 기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이념 보수들은 결국은 남북한 간의 대결 구도에 대한 과거의 이 남북 전쟁의 이 트라우마를 현재 기준으로 너무 극대화시켜서 평가를 한 나머지 네네. 어쨌든 북한은 반드시 밟아야 되고 네. 저기는 군사적으로 눌러야 네. 되고 이 군사 대결 구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선멸의 대상. 예. 네. 그러다 보면 이 군사 대결 구도로 가다 보면 경제가 불편해지고 외교가 그렇습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중국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경제 보수가 경제에 대해서 끼치는 악영향은 뭐냐면 이자들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뭐랄까 잘 사는 대기업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 얘기 낙수 효과를 통해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그럼 프란치스코 교정도 네. 끝났어 그거. 내 입에 단 한 방울도 떨어지는 건데 한 방울도 안 들어와. 그놈의 낙수 낙수. 한 방울도 안 들어와. 원모아들이 한 방울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 경제 보수들이 또 하나 하는 짓들이 뭐냐면 네. 이명박이 했듯이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다고 가지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분탕질쳐서 없는 네. 거예요. 이게 외국에 경제 개발을 한다면서 몇 조 대의 돈이 자원개발공사 무슨 광물공사를 네. 통해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나가면 사실은 몇 조 대의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이 몇 조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감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사람이 수십 명이 나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나가면 100명 이상씩 나가야 돼요. 몇 조가 운영을 하려면 사람 하나 보내잖아요. 왜 하나 보내겠어요? 많이 해먹으라고 증거인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증거인멸도 쉽게 쉽고. 예. 어떻게 됐는지 그 현상 파악을 그 사람 입만 그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 하나 입만 딱 닫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현지 서류들 파쇄해버리고 그러면 해외에 돈이 나가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에서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그러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자원외교 수사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를 했고 네. 어차피 차기 정부 이 문민 정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증거는 다 인멸됐고 자금 추적은 현지 정권의 그걸 같이 해먹었던 놈의 정적이 정권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으로 쓸어버릴 욕망이
있다면 뭔가 가능하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양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이념적 좌표를 가지고 있는 이념 보수 혹은 양심이 바르지 않은 속칭 무슨 경제적 이해관계 이익겠다는 어떤 경제 보수 이 둘 다 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보수는 진짜 보수라고 좀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죠. 사기꾼. 사기꾼들. 예, 예. 해먹고. 해먹고. 예. 아니 이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최순실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예. 민주투사 됐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진짜? 고문 특검 물러가라. 고문 특검 물러가라. 피의자 인권 보장하라. 아유, 그러니까 자유민주 특검이 아니다. 자유민주 특검이 아니다. 연병하네. 지랄 연병하네. 네. 그 청소노동자께서 네. 조국민의 마음을 네. 대신 거의 그 대변인이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그냥 그러니까요. 직사포를 쐈어요. 네 글자. 네 아니, 글자. 사람들이 막 속 시원하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경재 변호사가 그 이튿날 네.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게 또 이제 86학번 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 같아요. 네. 여성이 네. 서초동 주민 네. 빨래 널다 왔다. 빨래하다 왔다. 어디서 감히 민주주의를 그렇죠. 입에 올리느냐, 무슨 자격으로? 네. 당신 뭐 했냐? 87년에.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욱하는 국민들이 네. 못 참는 거예요. 빨래하다 나가고 네. 밥하다 나가고 네. 청소하다가 욕하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인 거죠. 이 지금 현재 집권을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들인지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아, 다 학교 다닐 때 자유민주주의 기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압니다. 예. 예. 헌법 전문에 대해서 다 우리가 외웠던 그럼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것들이 사람들을 알로 봐도 유분수지. 그러니까요. 예. 그 최순실이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뭐 등등 해서 이게 최근에 이제 좀 이상한 행태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쟤들 하는 짓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여전히 뭔가를 배후에서 꾸미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권력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일부 지금 인사들 이렇게 보직 인사가 지금 황교안 대행에 의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거기서도 큰 틀에서 보면 여태까지 범박근혜 세력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네, 네. 어쨌든 이게 박근혜 권력은 작동되고 있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헌법재판소 내부를 움직여서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묘종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지할 수 있을 만한 이상한 포인트들이 짚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건데 네. 첫 번째 이제 최순실 씨가 이것은 자유민주 특검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요. 막 이러면서 네. 막 당황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튿날 네. 이경재 변호사가 네.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규제 한국경제신문도 아니고 한국경제 TV도 아니고 정규제 개인 인터넷 네. 방송. 네. 뭘까? 네. 그리고 전 언론이 다 받았어요. 네. 그 인터뷰에서 막 여러 가지 그 행간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전원 사퇴할 수 사퇴하겠다. 있어. 네. 이렇게 겁박을.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기류를 읽을 수밖에 거기다가 없어요. 대통령이 하나 더 질렀죠. 그게 촛불보다는 태극기가 2배나 더 많다.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그거를 아니 가만 있어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이 태극기 아저씨들은 또 좀 몇 마디 더 덧붙였잖아요. 이거 군이 일어서야 된다. 그러니까요.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예. 뭐 쟤들 다 잡아놓고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1,000만 명을 다 쓸어 넣어야 되나요? 5천만 명. 5천만 명을? 5천만 명. 그러니까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의원님.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내용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고 정말로 뭐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90, 100이면 네. 이분의 인터뷰 레벨은 뭐 2나 3 정도. 테트리스 1단계도 못 깨고 있는 상황이야. 그걸 인터뷰라고 해. 야. 아니 그래도 최소한 양 고명으로라도 저거라도 공소장에 공모하여라도 써졌는데 공모가 맞습니까라고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르 K 스포츠 뭐 어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네. 뭐 KD 코퍼레이션에 저 납품하라고 뭐 했나요? 했나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해명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자로서 네. 그 정규재라는 분의 질문이 네. 황당했어요. 네.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신해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하나도 없고 네. 뽀맨 어디 그 지라시 뭐 이상한 질문들만 가져가 가지고 네, 네. 대통령에게 변명할 기회만 주고 말한 거 아니? 그게 인터뷰로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요. 네. 거의 대변인의 그러니까요. 대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연출을 한 거죠. 연출을 한 건데, 하여간 정규직 이분도 신기해 보면 그분 성향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네. 이 국민들의 이런 의사에까지 반해서 정규재, 그다음에 저 춘천의 김진태, 예, 몇 분들 계셔요. 예. 정말 대한민국 국보급으로. 근데 선거가 멀리 남았으니 쓸어버릴 수도 없고. 아니 아무튼 네. 전 질문은 좀 일단 황당했어요. 네. 그리고 답변도 황당했고. 네. 네,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네. 그 영상의 몇 개를 따가지고 요새 카톡 도는 거 알고 계시죠? 카톡. 네, 어르신들한테 그 뭐랄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면 억울하게 지금 탄핵 재판 받고 있다. 아하. 억울한 누명을 그 쓰고 정규제 TV를 좀 따가지고 카톡을 돌리고 몇몇 있는 장면을 거예요? 아하. 따가지고 그래요? 카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큰 로 머티리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원재료를 만들어 주기 예, 위한 예. 인터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무슨 정윤회 얘기, 뭐 향정 예, 얘기, 뭐 예. 그런 얘기만 해놨잖아요. 그리고 무슨 탄핵이 안 이루어졌으면 개혁 과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러니까요. 이러고 예. 국가 발전은 어떻게 예. 됐을까요? 그 개혁 과제도 되게 웃겨요. 네. 검찰, 언론, 노조, 네. 어? 무슨 싹- 그리고 끝나 뭐 이게 정상화되면 뭐 싹 쓸어버린다고. 아유 우리 쓸어버린 대상이 된 겁니까? 아니 집에 가야 될 애가 쓸기는 뭘 써요? 교도소 가서 국비로 인간학습 받아야 되죠. 헌법 정신이 헌법 가치가 무엇인지 국비로 이 교양학습을 받으셔야 될 분이 쓸기는 뭘 씁니까? 아주 장시간 한 30년 동안 교양학습 좀 받으셔야 될 텐데. 30년간 교양학습. 교양학습.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럴 분이 이제 막 쓸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 건데요. 여하튼 저는 몇 가지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첫 번째로 그 촛불 집회보다 2배나 넘는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 엄동설안에 가슴이 미어진다. 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일단 2개 국민으로 좀 나누는 프레임 안에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촛불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민은 국민이 아니죠. 아닌 건가?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야 섭섭하다. 아니,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100% 대한민국 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 동안 보여줬던 대놓고 하는 거짓말들 있잖아요. 대놓고 최순실의 순실이 시리자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름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뭐 그런 얘기하면은 네. 국기를 물랑케 하는 뭐 국가 안정 재해 사범이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식 발표를 했었잖아요. 보면 아야 뭐 검찰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거짓말했었잖아요. 네.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한두 번들이 아니에요.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쭉 이번에도 봐왔지만 그 인터뷰에도 보면 최순실을 통해서 문광부 몇 자리 뭐 추천 받았다. 네, 아니, 네. 대통령이 뭐 인사 추천 받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나 요 주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명확하게 분석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딱 그 부분에 한정해서 인정을 해요. 아. 그 전에까지는 안면 몰수하고 그냥 완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집단들의 특징이에요.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우리가 가령 과거에 장관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들 할 때 네. 단 한마디 거짓이 있으면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이게 공직 그렇습니다. 취임 자격이 되느냐 예, 안 되느냐를 가지고 해서 그걸로 낙마를 시켰던 거 아니에요 네, 보면. 맞습니다. 예. 예. 워터게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은 낙마한 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유전적으로 체화된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정유라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정유라를. 네. 아우 난 이름도 몰랐고 네. 그 이름 이번에 알았다. 네. 근데 정유라를 콕 찍어가지고 네. 지원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 차관에 따른 그 자기랑 함께 일했던 네. 관료가 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나는 정유라를 몰랐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치밀하게 복선 하나 깔아놨어. 예. 장관 했던 자들이 장관 끝나고 나갔다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유진영 죽었어. 죽었어요. 아, 꼼꼼해요. 네, 아주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네. 네. 하여튼 저는 그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네. 블랙리스트 네. 뭐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특검이 과했다. 네. 아니 뇌물 받은 것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요. 네. 예. 아니 안기부나 경찰에서 고문해서 사람 죽으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고문 좀 했기로서니 뭐가 그렇게 됐어야 이 얘기도 할 테세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저는 정말 끔찍했어요. 근데 네. 설 명절을 앞두고 네. 직전에 한 인터뷰예요. 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결국은 보수층들 네. 특히 대구 경북 쪽 민심을 최대한 살려보겠다, 불씨를 살려보겠다. 아 자신의 지지 세력을 복원하겠다. 네. 거기서 대구 경북 민심을 살려서 거기서부터 뭔가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전방위적으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본인, 이경재 변호사, 그 다음에 속칭 태극기를 맨 제가 볼 때는 그자들이 맨 태극기는 태극기가 아니고 인공기로 보여요. 인공기. 네. 예. 사실은 전제주의를 꿈꾸는 자들 아니에요 보면 네. 전제 왕권 그렇죠. 국가를 꿈꾸는 예, 자들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런 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거는 결국 그거예요 보면 국민들의 자기 지지 기반들의 연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연민은 조금은 살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연민을 다시 지지 기반으로 되살려 보기 위한 반동과 형태다. 네, 내 입에 단 한 방울도 떨어지는 건데 한 방울도 안 들어와. 그놈의 낙수. 낙수. 한 방울도 안 들어와. 원모아들이 네. 한 방울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 경제 보수들이 또 하나 하는 짓들이 뭐냐면 네. 이명박이 했듯이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다고 가지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분탕질쳐서 없는 네. 거예요. 이게 외국에 경제 개발을 한다면서 몇 조 대의 돈이 자원개발공사 무슨 광물공사를 네. 통해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나가면 사실은 몇 조 대의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이 몇 조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감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사람이 수십 명이 나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나가면 100명 이상씩 나가야 돼요. 몇 조가 운영을 하려면 사람 하나 보내잖아요. 왜 하나 보내겠어요? 많이 해먹으라고 증거 인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증거인멸도 쉽게 쉽고. 예. 어떻게 됐는지 그 현상 파악을 그 사람 입만 그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 하나 입만 딱 닫게 하고. 지금 춘절 앞두고 유커들이 많이 와야 네. 우리 면세점 네. 그리고 또 화장품 업계 네. 그리고 명동에 있는 여러 식당가들 네. 이 좀 그 문전성시를 좀 이뤄야 되는데 안 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싹 죽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커들이 면세점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다. 맞습니다. 안 와도 된다. 안 왔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이었어요. 네. 이 사드 문제 이제 그 설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 본격적으로 또 롯데 대토 문제가 결정이 되면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커 우리나라에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문제도 이렇게 목을 조이고 있고 네.
또 최근에 그 조수미 씨라든지 일부 네, 음악가들이 지금 공연을, 중국 가서 공연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그냥 근거없이 이렇게 취소돼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 내에서 한류 드라마들이라든지 한류 스타들 공연하는 것들을 거의 자르고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랬던 상황들이. 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네. 그러니까 딱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이념 보수가 있고 네. 하나는 이게 경제 실용 보수가 있는데 네. 뭐가 됐든 간에 실은 이 보수들이 제대로 된 경제 발전에 기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이념 보수들은 결국은 남북한 간의 대결 구도에 대한 과거의 이 남북 전쟁의 이 트라우마를 현재 기준으로 너무 극대화시켜서 평가를 한 나머지 네네. 어쨌든 북한은 반드시 밟아야 되고 네. 저기는 군사적으로 눌러야 네. 되고 이 군사 대결 구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선멸의 대상. 예. 네. 그러다 보면 이 군사 대결 구도로 가다 보면 경제가 불편해지고 외교가 그렇습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중국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경제 보수가 경제에 대해서 끼치는 악영향은 뭐냐면 이자들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뭐랄까 잘 사는 대기업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 이게 낙수 효과를 통해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그럼 프란치스코 교장도 예. 끝났어.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현지 서류들 파쇄해버리고 그러면 해외에 돈이 나가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에서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그러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자원외교 수사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를 했고 네. 어차피 차기 정부 이 문민 정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음. 이미 증거는 다 인멸됐고 자금 추적은 현지 정권의 그걸 같이 해먹었던 놈의 정적이 정권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으로 쓸어버릴 욕망이 있다면 뭔가 가능하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양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이념적 좌표를 가지고 있는 이념 보수 혹은 양심이 바르지 않은 속칭 무슨 경제적 이해관계 이익에 따른 어떤 경제 보수 이 둘 다 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금 롯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현지에서 굉장히 지금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대요. 네. 한국의 화장품들이 중국의 여성분들한테 정말로 큰 인기였는데 네. 굉장히 품질 검사를 엄격히 한대요. 그리고 통관을 옛날 같으면 즉시 신속 통관인데 네. 일종의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일씩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3일, 5일씩 잡고 막. 트집 잡고.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때예요. 네. 물론 늘 우리는 그래요. 동북아에서 끼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 기분 나쁘다. 어찌됐든 이게 우리 동북아 정세를 보면은 한반도 운명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지혜로운 이런 지도자의 식견, 판단 이런 게 중요한데 멍 때리고 있나 봐. 그러니까 미치겠어 지금. 국민의 생명과 네. 안전과 네. 이게 지금 특히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 대단히 위협을